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무려 6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마다 관광지마다 한국어 밑에 중국어 표기가 많이 씌어져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표기가 오역이라면, 그것도 기막힌 엉터리 오역이라면 참 없는 이만 못한 걸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의 식당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2.4%의 식당에서 1개 이상의 심각한 오역이 나왔답니다. 도대체 어떤 오역들이 있었던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좀 짚고 가죠. 중국 전문가세요. 오마이뉴스 조창환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창환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영어 오역 사례는 유명한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렇죠. 중국어도 그런 줄 몰랐어요. 예.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김 진행자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예. 예, 맵고 기이한 요리 이렇게 써있는 표기가 있다면 그걸 어떤 음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메뉴판에 맵고 기이한 요리? 예. 맵고 기이한 요리가 한두 가지인가요? 저 전혀 모르겠는데요. 예, 어느 식당에서 이거를 김치찌개를 이렇게 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치찌개가 뭐 그렇게 기이한가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하나 더 낼게요. 예. 할머니를 구운 요리. 할머니를 구운 요리요? 예. 메뉴판에 할머니를 구운 요리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럼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인은? 그쵸. 수호지에 나오는 무슨 양산박도 아니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요리예요? 예, 묵은지 김치찜을 이렇게 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묵은지 김치찜을? 네, 일단 뭐 묵은지 김치를 보면 예. 이 식당에서 표현한 게 이제 나이나이 샤오카오라고 표기를 했어요. 예. 그 나이나이는 중국어로 이제 할머니예요. 샤오카오는 이제 뭐 숯불에 구운 이런 음식들을 샤오카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나이나이 샤오카오 하면 뭐 할머니 구운 요리 아니면 할머니 숯불 불고기 이런 뜻이 되겠죠. 좀 무식한 사례인 거고요. 그래요. 묵은지 삼겹찜도 뭐 중국어로 하자면 이제 발효된 김치 삼겹찜으로 해가지고 파차오, 파오차이, 무할로우 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적어놓은 거네요. 네네, 그렇죠. 혹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국인들은 뭐 보면 짐작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당연히 이제 모르는 거죠, 아주. 예, 그리고 제가 이 문제가 되는 요리 이름들을 한번 중국의 그 검색 엔진에서 찾아봤어요. 예. 했더니 뭐 전혀 뭐 상통하는 부분이 없고. 전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건대 한국에서 보편적인 게 쓰이는 게 아니라 예. 아주 엉뚱한 그러니까 전혀 중국어를 모르는 간판한 제작하신 분이 그냥 과욕으로 만든 것 같아요. 과욕으로 만들어도 이 경우는 정말 심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국인들이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오역들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 메뉴판에서. 네. 참. 아니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메뉴판 만들려면 어떻게 좀 음식명을 표기하면 좋은가요? 일단 중국의 음식명들은요. 예. 그 요리명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음식 요리명 안에는 일단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그다음에 요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주재료를 써는 방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탕수육 있잖아요. 예. 이런 탕수육은 중국에서 탕추리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탕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초는 초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큼한 맛이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지는 좀 얇고 길게 쓴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도 그 요리가 어떻게 만들고 맛은 어떨 건지 하는 거 알잖아요. 달콤하고 약간 달콤새콤한 얇게 썬 고기 요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마파두부는 이제 마라도프라고 하는데 마는 뭐 우리 산초를 마라고 하거든요. 라는 매운 그 고추가 들어가 있는 요리고요. 두부는 이제 재료죠. 두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딱 재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한국 음식도 이제 물론 한국의 고유한 이름을 가진 음식들이고 중국어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뭐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불고기 같은 거는 그냥 불고기 써도 이제 알아들을 정도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불고기는 중국에서 워낙 이제 한국 음식이 알려면서 샤오카오라고 하는 유명 그 고유명사가 되고 아예 중국식 이름이 생겼어요 불고기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경우는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쉬운 거고요. 뭐 가령 삼계탕 같은 경우도 션지탕이라고 하는데 참하고 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가령 문화가 달라서 가령 그 우리나라는 명태를 뭐 황태, 동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는 이제 보통 뭐 명태로 보통 표기하거든요. 뭐 그런 거는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황태탕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냥 명태탕으로 해준다거나 이런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이름을 바꿔도 용인할 만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각 식당들, 개개 식당들한테 맡기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맞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중국통들, 중국 잘하는 분들한테 조언만 구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무심했던 게 문제네요. 사실 이제 문광부가 했다지만 지금 중국 관광이 600만이 올해 나면 잘하면 1000만까지 갈 거예요.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오고 매년 한 30%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상으로 한 어떤 노력들이나 작업들 기초 예절이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우리도 중국 관광지 가가지고 한글로 표기돼 있으면 기분 좋은데 그 한국어로 엉뚱으로 표기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엉터리 한글 표기 외국 갔다가 보면은 왠지 그 나라 수준하고 좀 연결하게 되고 맞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보면 엄지척 정이 가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조그만 사실은 뭐 노력하면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 문광부든 국립국어원이든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TF를 만들거나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정리해가야 되겠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식당들 메뉴판만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혹시 곳곳에 전국에 숨어 있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오역들,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표기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전문가세요. 오마이뉴스 조창원 기자였습니다.